消息不明だ。厄介な存在になってきた。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ワンピース。 현재 엘버프 양계의 전황은 이무가 군코의 몸을 강탈하며 악마의 군단을 만들었고, 그 시각 명계에선 로키를 통해 14년 전 과거를 시작으로 록스의 적단의 결성과 38년 전 갓벨리 사건,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랄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의 회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스코퍼 가바는 그날 성에서 이상한 패기를 느껴 샹크스와 함께 성으로 이동해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남긴 가운데,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68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14년 전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악마와 하랄드를 상대로 로저의 적단 출신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의 합동 전투가 펼쳐질 수 있던 그날의 진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는 엘바프의 눈이라는 회차 제목과 함께 하랄드의 아내이자 하이로딘의 어머니, 그리고 로키를 친자식으로 생각했던 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한편 하랄드는 이다가 숨을 거두기 전 이제 곧 엘바프와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옛날처럼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다 말했고, 이어 이다는 하랄드의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을 짓는 마지막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랄드를 구원했던 이다가 숨을 거두자 하랄드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표정을 오른손으로 가렸고, 이어 하이로디는 눈물을, 그리고 이다의 복수를 위해 술의 마을을 파괴해 감옥에 투옥되었던 로키는 그저 묵묵히 침묵하며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눈이 내렸던 날 서로 간의 방식으로 이다를 추모한 가운데, 이후 계절이 바뀌며 사우로와 함께 이다의 비석을 바라본 하랄드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인생의 보물이었다며 다시 한번 이다를 추모했습니다. 그렇게 과거부터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엘바프는 하랄드의 정책과 노력을 통해 거인족의 아이들은 전투를 배우는 것이 아닌 바다코끼리 학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어 세계는 하랄드의 외교 덕분에 거인들의 이미지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14년 전 마리조아에 돌아와 천혜의 계약을 맺은 샹크스가 이제는 심연의 계약을 맺을 차례였지만 돌연 실종되었다며 다음 차례인 신의 종인 하랄드가 오르성에게 호출되죠. 그렇게 오르성들은 너에게도 기회가 왔다며 허의 옥자가 있는 장소로 함께 이동하자 하랄드는 엘바프가 세계 정부의 일부가 된다면 그때는 순수한 젊은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할 생각이라는 계획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의 옥자에 앉아있던 이무가 그건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내 하랄드는 허의 옥자에 사람이 앉아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어 이무는 그동안 너를 보고 있었다 말하며 마침내 심연의 계약을 맺게 되자 이내 하랄드는 기분 나쁠 정도로 힘이 상승했다는 반응과 함께 기사단과 똑같은 인장을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나아가 마커스는 이뿐만이 아닌 불사의 힘마저 얻게 되었다며 이무에게 받은 능력을 설명했죠. 이후 엘바프로 돌아간 하랄드는 이무가 명령한 대로 장거리 공간이동이 가능한 특수한 마법지 심연의 표식을 그리라 명령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방에 돌아온 하랄드는 이무의 명령대로 마법지는 만들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명령만이 남아있었고, 하랄드의 마지막 임무는 엘바프를 해군과 동등한 군사국가로 개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처럼 이무의 명령은 하랄드가 수십 년간 엘바프를 바꿔온 것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하랄드의 고민이 커지자 그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연의 표식으로 몸이 움직였는데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하랄드는 당혹스러워했고, 반면 이무는 노예가 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엘바프의 역사를 속죄하겠다는 진한 하랄드의 맹세를 거론하며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하랄드는 그 짐은 자신이 혼자 짊어지려 했다는 생각으로 반문하자 그럼에도 이무는 하랄드의 몸을 움직였고, 이어 심해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불사의 몸과 강인한 완력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완전한 복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또 하나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죠. 결국 하랄드는 이무의 말대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비원들을 호출해 지금 즉시 아를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명계에 수감되어 있던 로키는 하랄드의 부름이 있다며 풀려났고,
반면 야를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는데요. 이후 마지막 장면은 하랄드의 초상화가 비춰지며 그날 엘바프에선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고, 나아가 엘바프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사랑받는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나레이션의 설명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6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과거 록스의 적단의 창단을 시작으로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진실, 그리고 하랄드가 죽음을 맞이했던 14년 전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로키가 과거를 회상하기 전 스코퍼 가반은 이상한 패기를 감지해 샹크스와 함께 성으로 이동했고, 이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다 말했듯이 가반 또한 그날의 진실을 목격하며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언자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로딘이 알고 있는 14년 전의 진실은 로키가 성내의 병사를 100명 이상 죽였고, 이어 거인족의 영웅 야를은 빈사에 이르는 중상을, 그리고 하랄드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14년 전의 진실은 샹크스가 실종되자 순차적으로 하랄드가 심연의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어 본격적으로 이무가 엘바프를 강인한 군대로 만들어 장기말로 이용할 수 있자 하랄드는 이무의 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키와 야르를 호출했었는데요. 이처럼 이무의 숨겨진 능력 중 하나는 심연의 계약을 맺게 되면 통제력의 권한이 이무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어 하랄드가 이무의 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그때는 이무가 록스의 자아를 잠식했던 것처럼 하랄드를 악마화시킬 수 있어 하랄드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때문에 로키와 야를이 입성해 바라본 장면은 하랄드가 부하들의 무기에 공격당한 모습이었겠지만, 하랄드는 심연의 계약을 통해 불사의 능력을 얻어 다시금 회복해 폭주할 수 있는 전개를 예상해본다면, 그때는 악마와 하랄드가 주위에 있던 부하들은 물론 로키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당시 로키는 하랄드의 폭주를 막기 위해 대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랄드의 강함은 패왕색을 두를 수 있으며 나아가 록스와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강자였기 때문에 로키와 야를의 힘만으로는 하랄드를 막을 수 없어 당시 성내로 이동하고 있던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전장에 합류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갓벨리 사건을 통해 이무의 능력을 해제시킬 수 있던 요인은 바로 최대 질량의 패왕색 패기였기 때문에 록스와 비등한 강자를 제압하기 위해선 패왕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진심으로 하랄드를 상대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로키 또한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어 당시 3명의 패왕색 합동 공격을 펼칠 수 있기에 하랄드를 이무의 능력에서 해제시켰다면 가반이 루피에게 패왕색의 사용법을 언급했듯이 과거 갓벨리 사건과 하랄드와의 전투를 통해 얻어진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하랄드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승리했겠지만, 반면 로키는 하랄드의 복수를 갚기 위해 정부에게 울분을 쏟으려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샹크스는 정부의 힘이 너무 막강했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로키를 만류했다면 루피에게 샹크스를 겁쟁이라 부른 로키의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14년 전 로저의 적단 출신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하랄드와 충돌했다면 로저와 거프처럼 최대 질량의 패왕색 패기로 하랄드를 이무의 능력에서 해방시켰을지, 그리고 샹크스가 패왕색 패기를 두른 채 그리폰도 이용했다면 그 시절 샹크스의 경지와 강함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14년 전 샹크스가 하랄드를 만나기 위해 엘바프를 방문했던 이유가 왕가에 내려오던 전설의 열매였을지, 아니면 심해의 계약을 충고하기 위해서였을지는 다음화 원피스 1169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